한 방으로 끝내려고 해요. 서울대, 대기업, 유튜브로 치면은 떡상. 근본은 역시 자존감. 이해하고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나를 존중하고 괜찮게 보면 편해요, 마음이. 여유가 생겨요. 안녕하세요, 정신과 의사 정우열입니다. 시리즈로 다루고 있는 SNS 바이럴 컨텐츠 리뷰. 오늘은 자존감과 관련된 컨텐츠들이 굉장히 많아서 그게 과연 맞는 건지 얘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존감 낮은 사람들이 무조건 한다는 최악의 행동, 칭찬을 불편하게 여긴다. 자존감이라는 거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랑 상관없이 그냥 내가 나를 괜찮게 본다, 있는 그대로, 이런 느낌인데, 내가 나를 괜찮게 보지 않기 때문에 남들이 나를 괜찮게 보는 게 불편해요. 안 맞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험을 많이 하시는 게 맞고요. 문제의 잘못을 자신에게 돌린다. 우선 문제가 일어나면 내 탓일 수도 있고 남 탓일 수도 있는데, 우선 내 탓 쪽으로, 내 탓이 많이 보이는 거예요. 남 탓은 적게 보이고, 주변 사람의 눈치를 많이 본다. 자존감이 낮은 분들의 특성이 남들과 상관없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가 중요한 건데, 자존감이 낮아지면 남들과 상관이 많아져요. 레이더가 많이 켜지고, 그러니까 눈치를 당연히 많이 보죠. 사람들이 자신을 싫어한다고 생각한다. 투사라고 하죠. 사실은 내가 나를 괜찮지 않게 보니까 저 사람도 나를 괜찮지 않게 볼 거야, 이런 생각들이 많죠. 애정을 과하게 갈구한다. 내가 나를 괜찮지 않게 보니까 비어있는 느낌, 그 공백을 채우려고 다른 사람이 나를 많이 사랑해줬으면 좋겠고, 채워주는 느낌 받으니까 좋고, 하지만 너무 거기에 집착을 나도 모르게 자꾸 하게 돼서 오히려 대인관계가 악순환되고, 이런 특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힘든 이야기는 속으로 사귄다. 내가 나를 괜찮지 않게 보고 내가 마음속에서 있는 생각과 감정, 내 마음 자체, 자연스러울 수도 있고 뭐 완벽하진 않아도 그럴 수도 있는 것 자체를 스스로 이상하게 여겨요. 이런 생각, 이런 감정은 이상한 거야. 표현을 못해요. 내가 힘든 것도 힘들만 해. 공감받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얘기했다가는 공감 못 받을 것 같은 쪽으로 마음이 많이 갑니다. 이거는 보통 사람들이 경험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상해서 부족해서 느끼는 마음인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생각이 되니까 속으로 사귀죠. 이용당하는 걸 알면서도 방치한다. 나를 있는 그대로 소중히 여길 수 있는 분들은 경계선도 확실하게 지킬 수 있죠. 이용당하고 착취당하는 거를 방지할 수 있고 적극적으로 거절할 수도 있는데, 자존감이 낮아지면 그 과정이 어려워요. 내가 나를 소중하게 여기지 못하니까 경계선도 설정을 잘 못하고, 남들이 경계를 넘어와서 이용하고 착취해도 거절을 잘 못하고, 내 자존감은 더 내려가고. 지금까지 말씀드린 10가지 항목을 보면은 연관이 됩니다. SNS 바이럴 마케팅은 아주 잘 된 거고 좋은 컨텐츠입니다가 아니에요. 굳이 비유를 하자면은 부자의 행동 패턴 10가지, 이거랑 비슷한 거예요. 뭐 1번 건물을 산다, 2번 차를 산다, 3번 집을 산다, 4번 주식 투자를 해서 돈을 번다, 막 이런 식으로. 당연한 얘기고 나도 그러고 싶지만 문제는 돈이 없는 거예요. 이런 식의 접근은 너무 피상적이고, 물론 안 되고, 그렇게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칭찬을 불편하게 여긴다라고 치면은 근본적으로는 내 자존감이 낮고 해서 나타나는 현상인 건데,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존중하는 마음이 없는데 노력한다고 그게 좋게 들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이면에 있는 근본적인 흐름, 내가 왜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질 못하는가, 이런 근본적인 이유를 탐구해야 되는데, 제가 보면은 SNS 바이럴 마케팅에는 그런 컨텐츠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진짜 자존감 높은 사람들의 10가지 특징. 같은 말을 들어도 내게 상처되지 않을 필터링이 작용한다. 내가 나를 존중하고 있으니까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해도 그냥 필터가 걸려서 내 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내 가치가 흔들리지 않는다. 안테나가 남을 향해서 많이 있는 게 아니라 내 쪽으로도 있고 남 쪽으로도 있고, 적당하니까 남들이 평가해도 나는 나대로 나를 평가하고 존중하는 게 있으니까 흔들릴 이유가 없죠. 다른 사람들의 말을 비판적으로 듣는 것이 가능하다. 안테나가 다 남에게 있으면은 비판 없이 다 휩쓸리겠지만, 내 쪽으로 안테나가 있고 나를 존중하니까 흔들릴 리가 없고, 자기 자신을 괜찮다고 느끼는 부분이 많다. 이거는 자존감의 핵심이고, 자기에 대한 이미지를 바탕으로 세상을 따뜻하게 바라본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투사가 많이 일어납니다.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 관점으로 세상을 보게 돼 있어요. 나를 괜찮게 보면은 세상도 괜찮게 보고요, 나를 안 괜찮게 보면은 남들도 나를 안 괜찮게 보는 것도 있고, 내가 남을 볼 때도 안 괜찮게 보이기도 하고. 배려와 존중의 의미를 정확히 알고 실천한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흔히 오해하는 게,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남들 별로 크게 의식하지 않고 상관없이 자기를 존중하는 사람이니까 자기만 알고 이기적이고, 그러니까 남들 배려 안 하지 않을까? 아이러니하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나를 존중하고 괜찮게 보면 역시 제일 중요한 감정이 작용해요. 편해요, 마음이. 여유가 생겨요. 남에 대한 안테나도 잘 켜집니다. 필요할 때. 공감도 잘할 수 있고 배려도 잘할 수 있고. 근데 흔히 오해하는 게, 자존감이 높은 거랑 자기애가 많은 거, 나르시시스트랑 비슷한 거 아니냐,
정반대예요. 나르시시스트는 자존감이 낮아요. 나르시시스트라는 것 자체가 자기 애에 집착하는 거거든요. 자기 애가 별로 없으니까 마음이 공허해지고 억지로 집착해서 나는 사랑받을 사람이야 라는 거를 외부 요인에서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우월하게 여겨주기를 바라고 그럴 행동을 해서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깔아뭉개면서 나의 우월감을 스스로 또 막 느끼려고 하고 착취하면서 느끼려고 하고 서열이 좋은 사람들로 가득 채워서 나의 또 서열을 올림으로써 자꾸 확인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다 나르시시스트의 특징인데 자존감이 낮았을 때 그걸 채우려고 하는 행동이고 집착할 수도 있고 뭐 채울 수도 있죠. 착취적으로 남들한테 심하게 폐를 끼치면서 악행을 저지르면서까지 더 중요한 가치는 나의 자기애를 조금이라도 더 올리는 거. 자존감이 높은 사람과 정반대의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느낌적인 느낌으로 불편합니다.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 근데 불편해. 그리고 어떤 사람은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 근데 편해. 대단한 사람인 것 같은데 뭔가 겸손하고 그렇다고 막 너무 겸손 떠는 것도 아니고 너무 잘난 척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적당하게 편한 것 같아. 이게 이제 자존감 높은 사람의 옆에서 보이는 느낌적인 느낌이고 저 사람은 뭔가가 불편해. 왠지 옆에 있으면 기분이 나빠.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나를 비하하는 말이나 언행을 은근히 하거든요. 나르시시스트들이 제일 많이 쓰는 용어 예를 들면 어딜 감히 나보다 못난 네가 왜 나한테 어딜 감히 이거거든요. 느낌적인 느낌이 내가 이런 행동하면 안 되는 것처럼 나한테 은근슬쩍 장난식으로든 말을 하기도 하고요. 표정으로 살짝 경멸하는 듯이 니까지 깨 막 이런 식의 표정으로 딱 쳐다보는 그 느낌을 나는 느끼는 거예요. 기분이 안 좋죠. 대부분 판단이 돼요. 근데 많은 분들이 판단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내가 느끼는 것에 확신이 없을 때 구별이 안 됩니다. 내가 너무 과민한 거 아닐까? 그거는 바로 자존감이 낮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자존감이 낮을 때 오히려 나르시시스트와 자존감 높은 사람이 구별이 안 되니까 나르시시스트의 나를 착취하거나 무시하는 행동이 그대로 필터 없이 받아들여지고 거기에 가스라이팅 돼서 착취당하고 관계를 맺죠. 나르시시스트한테 더 착취당하면서 더 낮아지고 오히려 선순환시켜야지 자존감이 회복될 수 있거든요. 자존감 높은 사람과 같이 어울리고 존중받고 편안함을 느껴야지 자신감이 생기는 건데 오히려 반대로 가는 거죠. 내 확신을 못 갖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근본은 역시 자존감, 나르시시스트의 특징 이런 거를 내가 이해하고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있는 그대로 나를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나를 괜찮게 볼까? 어떻게 하면 자존감을 높여갈까? 이 부분을 집중하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또 자존감 낮은 사람의 96%가 쓴다는 말투 참 디테일하네요. 사과를 자주 한다. 굳이 미안하지 않아도 될 상황에서 쓰게 되면 사람들이 내가 실수를 자주 하는 사람이라 생각하게 만든. 조금 원인과 결과가 좀 다른 부분이 있죠. 쉽게 사과를 해서 버릇이 된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수용 못하고 부족하게 여기니까 쉽게 사과를 하는 거예요. 사과를 해서 그게 습관이 된 게 아니라 사과를 자꾸 하게 되는 이유가 내 마음 안에 있는 겁니다. 거절을 못한다. 혹시나 내가 상처를 주는 건 아닐까? 이 사람이랑 관계가 끊어질까 하는 걱정에 거절을 못함. 필요할 때는 거절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무조건 예스 해버리면 그냥 호구가 되어버리는 것임. 근데 이것도 역시 원인이 아니라 결과입니다. 이런 말투를 자꾸 써서 자존감이 낮아진 게 아니라 자존감이 낮으니까 이런 말투를 쓰게 되는 거예요. 이런 말투를 쓰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거절에 대한 두려움. 기본적으로 내가 나를 있는 그대로 수용 못하고 괜찮게 안 보니까 거절할 것 같고 투사가 일어나고 이런 식으로 되는 거니까요. 영혼 없이 공감한다. 이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보통 내 의견이나 주관보다는 남들 생각을 따르는 편이라서 남의 이야기에 공감하지 못해도 그냥 무조건 맞장구침. 되게 미묘합니다. 보통은 뭐 자존감이 낮으면 남한테 안테나가 많이 켜져 있으니까 최소한 배려라도 잘할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은 이유가 바로 이래서예요. 진정한 공감은 내 주관적으로 판단해서 느껴지는 공감이에요. 안테나가 남에게만 가 있기 때문에 내 주관적인 판단이 없고 겉으로는 공감이지만 내 주관이 안 담긴 영혼 없는 공감이고 그 공감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티가 나요. 무의식적인 상호작용이라서 대화는. SNS 바이럴 마케팅이 대부분 맞는 말이지만 결과론적인 얘기라는 거고 근본적인 원인, 왜 자존감이 낮아졌을까에 대한 탐구, 나아가서 어떻게 하면 자존감이 올라갈까에 대한 고찰, 노력을 하는 게 진짜 중요한데 그런 컨텐츠들이 별로 없어요. 왜냐면은 복잡하거든요. 사실은 SNS에 좀 적합하지 않기도 해요. 자존감이라는 게 간단한 의미로 보면은 남들과 상관없이 내가 나를 괜찮게 볼 수 있는 그 능력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한 3가지 정도의 능력이 안에 있습니다. 우선 제일 중요한 거는 자율성이에요. 자기 주도적인 부분. 내가 나한테 집중을 해야 돼요. 나의 감정, 생각. 그럴 수 있는 능력. 내 주관대로 선택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자율성이 있어야지
자존감이 올라갑니다. 역시 자존감이 떨어진 원인도 이 측면에서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쭉 살면서 어렸을 때부터 성장 과정이 자율성이 존중받았는가, 자율성이 존중 못 받고 오히려 훼손되고 억압되는 경험을 많이 했는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보면은 기억나는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런 기분이 안 좋아요. 그런 경험 못한 것 같으니까, 탓하고 싶은 마음도 드니까, 부모님에 대해서. 그러니까 대부분 또 덮어요. 그리고 덮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고 눈 가리기 아웅이고요. 어차피 내가 다 알고 있는 거고 무의식 아래로 가둬놓은 거라서 이미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다시 한번 느끼는 게 발전하기 위한 되게 중요한 과정이 되기도 하고요. 그거 자체가 동시에 발전이 되기도 합니다. 자율성이 존중 안 된 느낌, 그로 인한 뭐 섭섭함이든 좀 억울함이든 이런 게 있는 거를 발견해야지만, 내가 그때는 뭐 키우는 대로 클 수밖에 없었지만 지금은 독립적인 성인이니까 내가 지금부터라도 자율적으로 선택하고 행동해야겠다, 발전을 시켜나갈 수 있는 거고, 그게 자존감이 높아지는 되게 중요한 한 가지 요인인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측면은 사회적인 관계예요. 사회적인 관계라는 게 뭐 사회성이 좋고 주변에 사람이 많고 이런 게 아니라 누군가가 나를 존중해주는 느낌을 많이 경험해야지 돼요. 역시 제일 중요한 거는 자라면서 형성되는 부모님과의 상호작용이죠. 나를 있는 그대로 존중해주고 내 행동 이면에 있는 마음을 이해해 주려고 하고, 그럴 때 나는 있는 그대로 나를 수용받는 느낌을 경험하는 거고, 그래야지 내가 나를 수용할 수 있어요.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자존감이 아니에요. 누군가가 나를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느낌을 받아야지 나도 그걸 따라서 아, 난 괜찮은 사람이구나를 경험할 수 있는 거. 이걸 계속 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자존감이 낮아지는 원인 역시 똑같죠. 이런 수용받는 경험을 별로 못한 경우, 역시 부모님과의 관계 개선하기 위해서는 좀 싫어도 직면해야 되고요. 감정도 수용해야 돼요. 서운하다, 또는 뭐 화가 날 수도 있고 억울할 수도 있고, 고유한 내 감정이에요. 타당한 나한테는. 과정 자체가 자존감을 올리는 행위이기도 하고요. 또 역시 그게 돼야지 앞으로 수용해주는 사람과 관계를 맺으면서 좋은 경험을 할 거다, 이런 각오를 하게 돼요. 근데 자존감이 낮고 힘들면은 그게 쉽지가 않은 이유가, 관계를 맺어보면은 수용보다는 나를 자꾸 비난하고 판단하고 거절하고 이런 경험 쪽으로 많이 해서 그런 편견이 생겨서 주변의 관계를 잘 안 맺게 돼요. 회피 쪽으로. 상처받기 싫으니까. 그러면은 자존감의 중요한 요인이 사회적인 관계에서 느끼는 유대감으로 인한 나의 괜찮음을 느끼는 건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악순환. 그 고비를 넘기 위해서는 과거도 살펴봐야 되고 도전을 해봐야 되고, 세 번째로는 많이들 알고 계시는 유능감. 근데 많이들 여기 유능감에만 집중을 하셔서 저는 앞에 1, 2번을 좀 먼저 강조드렸고요. 유능감은 뭐 다른 용어로는 자기 효능감이라고 하기도 하죠. 내가 뭐를 얼마나 잘 할 수 있다, 그런 자기 능력에 대한 믿음, 또 성취감으로도 이어지고 성취를 했다, 그런 경험일 수도 있고. 근데 이게 세 가지 중에 하나일 뿐인데, 많은 분들이 이것만을 생각해서 내가 뭘 하나 성공을 해봐야지 자존감이 높아지든지 말든지 할 텐데, 난 맨날 실패만 하니까 자존감이 올라갈 턱이 있나, 이런 식으로 좌절을 하거든요. 1, 2번의 중요성을 좀 충분히 강조드리고 싶고요. 한 방으로 끝내려고 해요. 인생 한방 역전으로 자존감을 회복하고 싶은. 수능으로 치면은 서울대, 한방의 대기업, 유튜브로 치면은 떡상, 소소한 성취 경험을 해야 돼요. 참 신기하게 자존감이 낮을수록 소소한 거는 안 땡기거든요. 그럴수록 좌절할 일이 많아지고, 그래서 오히려 소소한 목표를 잡고 성취감을 계속 맛보고 그 단계적으로 올려가는 게 또 역시 중요한 유능감을 키움으로써 자존감을 올리는 방법입니다. 자율성, 사회적인 관계, 유능감, 이 세 가지가 자존감의 중요한 3요소이기 때문에 원인적인 측면에서도 이걸 좀 살펴보시면 좋고요. 해결 측면에서도 이 관점에서 개선하려는 노력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꼭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비유를 하면은 식물과 비슷합니다. 안 크는 것 같은데 조금씩 크고 있고, 부모가 자식을 키울 때도 그렇고요. 내가 나 스스로를 키워갈 때도 그렇고 서서히 커가고요. 상담을 통해서 자기를 존중받는 경험, 자존감을 높이는 경험을 하더라도 최소 1, 2년이 걸리고요.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는 훈련을 통해서 높여갈 때도 그것 이상 걸리고요. 그래서 절대로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고, 길게 보고 나도 모르게 조금씩 서서히 변하고 있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계속 길게 보고 추구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찬물을 좀 껴주는 거죠. 금방 안 바뀝니다. 좌절하지 말고 앞으로 가보고 도전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은 너무 중요해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날보다 앞으로 살 날이 많잖아요. 내가 자존감이 낮고 높고는 천지 차이예요. 그냥 인생을 누리는 것 자체, 모든 소소한 것에 다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꼭 이 부분에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SNS 바이럴 마케팅의 소재가 되는 것들 중에 자존감에 대한 얘기를 좀 드렸습니다. 자존감이 낮아서 고민이신 분들, 자존감을 높이고 싶은 분들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과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